자, 그럼 부동산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공부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결국엔 그 방향성과 목적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쉽게 가치 상승을 이야기하고 찍어주기식에 휩쓸리기 쉬운 픽업 방식에 따라가기는 설령 내 집 마련을 괜찮은 곳에 했거나 투자에 운이 따라줘서 내가 산 집이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결국 일회성의 성공에 그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나의 상황을 알고 앞으로의 계획을 설계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노력과 시간 투자 그리고 열정이 뒷받침되어야 그나마 잃지 않으면서 자신의 목표에 다가갈 수 있는 부동산 재테크의 내 집 마련 성공기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 공부 방법을 이야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부동산 공부인데요. 먼저 나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내 세대 정보나 가족 세대에 포함된 주택 보유 현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고요. 가용 가능한 자금과 대출은 얼마이며 추가로 얼마를 더 낼 수 있는지를 은행이나 상담사를 통해 따져봐야 합니다. 전화 한두 통이면 알 수 있는 정보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밀어버리거나 귀찮아해선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점점 대출 규제도 더 심해지고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그래도 어차피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알아보는 걸 귀찮아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의 의지와 결정이 아닌 배우자나 같은 세대를 이루는 가족들의 공통된 의지와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 열심히 알아보고 좋은 금매 물건을 잡았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동의가 없다면 계약까지 가는 데엔 험난한 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배우자랑 의견 일치가 안 돼서 좋은 기회를 놓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 앞으로의 방향성을 잡아야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내 집 마련을 할 것인가를 말하는 건데요. 처음에 내 집 마련 트라이앵글에서 잠깐 이야기 드리긴 했었는데 청약을 통한 신축 분양권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것인가인데요. 그런데 현재는 웬만큼 점수가 높지 않다면 서울 수도권에 청약 당첨되기가 정말 힘든 상황인 건 다들 아시죠? 게다가 전매 제한에 이젠 실거주 의무까지 생겼어요. 규제가 더 생기고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는 건 맞지만 잘 따져보시고 전략을 잘 세우신다면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 다음으로는 입주권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할 것인가인데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을 통해서 분양하기 전에 미리 신축 아파트를 획득하는 방법입니다. 정비 사업은 청약 분양보단 면밀히 알아보고 공부해야 될 게 많아요. 기본적인 정비 사업 절차나 진입 타이밍, 특히 소요 시간에 대해서는 잘 계획하고 가셔야 하고 조합원 권리나 재당첨 금지 또는 이주나 중도금 대출 같은 고려사항들이 많습니다. 카페에서 여는 강의나 블로그에도 내용들이 있을 테니까 관심 있으시면 꼭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방법인 갈아타기인데요. 이미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에겐 좀 더 좋은 단지로 거주지를 옮기려고 하실 텐데 입지와 시세에 따른 아파트 단지 등급을 매긴다고 할 때 이럴 경우에 C등급 입지 구축에서 B등급 입지 구축으로 옮기거나 A급 입지에 신축 또는 신축이 될 아파트로 매수 매도를 통해서 갈아타기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족한 자금으로 인해서 전세 갭으로 집을 매수하고 차후에 상황이 될 때 거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갭 투자를 하시죠. 물론 갈아타기를 위한 갭 투자도 같은 목적일 겁니다. 세 번째로 나의 상황과 내 집 마련을 위한 방법을 이제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올 텐데요. 주택을 매수하는 결정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집이 좋아서 부동산 가서 매매 계약서 쓰면 되니까요. 하지만 주택 구매가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선택의 경우에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만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입지 분석부터 호재 파악, 시세 파악, 자금 계획 등을 통해서 좀 더 가능성 높은 가치 상승 요건들을 찾아야 할 거고요. 그리고 나의 상황에서 너무 무리한 투자는 아닌지, 내 소득에 대비해서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향후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를 예상하고 어떻게 좀 잘 해치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규제로 인해 매도까지 하기까지 이제 절세까지도 충분히 고려를 해 보셔야 됩니다. 결정을 잘 해서 시세가 올랐는데 이제 절세를 고민하지 않으면 최대 70%까지도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은 내가 좋다고 남들도 좋아할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철저히 나의 주관적인 장점보다는 제3자의 입장에서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다음에 들어올 매수자의 마음으로 과연 이 집을 나중에 팔게 됐을 때 누군가가 받아줄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냥 이 집에서 내 생을 마감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음에 더 좋은 곳으로 거주지를 옮기실 텐데요. 그때 매도가 잘 안 된다면 나의 다음 행선지를 선택하는데 시간에 대한 걸림돌이 많이 생길 겁니다. 더 좋은 집을 마련을 하려고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는데 특히 이 타이밍은 정말로 중요하니까요. 금매는 어떨 때 나오고 어떤 타이밍에 내가 움직여야 할지를 알아야 가성비 좋은 입지로 갈아타기가 훨씬 쉽기 때문에 그 시작에 있어서 현재 내 집이 남들에게 얼만큼 매력적으로 보여야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매도하고 나갈 수 있는지를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기기 때문이죠. 어떤 물건을 사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사면 되니까요. 하지만 파는 건 어렵습니다. 남들이 사줘야 하니까요. 그리고 대박을 항상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집을 계약하자마자 잔금을 치르는 사이에 1억이 올랐고 또 같은 해 또 1억이 올랐다. 상승기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또 괜찮은 곳에 영끌을 해서 집을 사거나 또는 대박을 생각해서 가용자금을 초과한 오버슈팅을 하게 됐을 때는 하락기가 되었을 때 버티기가 힘들어집니다. 대박을 기대하기 위해서 바닥만을 또 기다리게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거는 또 그 당시에 기회비용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과도한 대박을 기대하는 이런 심리는 중요한 결정 시점을 놓칠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족 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결혼을 아직 하지 않았거나 독립해서 살면서 돈을 모아서 혼자 결정을 해도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내 집 마련은 가족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집 구매를 결정해야지 금매라도 빨리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유연성인데요. 이 생각의 유연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어렵지만 본인 스스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을 때 보이게 되고 투자 방법도 다양해지는 것 같습니다. 보통 아는 지인은 어떻게 했고 또 물론 이제 처음 배워가는 입장에서는 앞서서 이제 내 집 마련을 했던 지인들의 이야기를 통한 벤치마킹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트렌드는 굉장히 빠릅니다. 똑같은 생각과 방법으로 남들보다 앞서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는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만큼 남들만큼은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방법을 써야 할 텐데요. 요즘 규제도 많이 나오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상황도 점점 어려워지는데 빨리 대응하고 적응해서 미리 리스크를 해지하는 게 이 유연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제로 인해서 안 되는 걸 가능하게 하는 방법도 이러한 유연성에 따라서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대출과 절세는 집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 대출이나 월세에 있어서도 유연성과 규제 대응을 통해서 남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틈새를 찾아내서 하기 어려운 부분을 가능하게 만든 사례도 충분히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의 유연성을 갖고 임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만 잘 사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매도를 위한 절세까지 염두에 둬야 다음의 목표를 향해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타이밍이 생기는 거였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부동산 지식을 쌓는 실행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어플 또는 사이트를 통해 이용하는 이런 손품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현장에서 확인을 하기 위한 임장, 발품이라고 하죠. 그리고 같은 목적을 향해서 공부하는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꾸준한 소통을 통한 말품이라는 걸로 또 지식을 쌓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카페 강의를 통해서 만난 지인들과 함께 이 스터디 모임을 하고 또 매일 뉴스와 블로그를 읽고 또 지인들에게 공유하고 또 인맥을 쌓아가고 또 꾸준한 관심과 의지 그리고 열정으로 공부해 나아가신다면 앞서 이야기 드린 나의 상태와 방향성 그리고 그에 대한 결정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행 방법에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꾸준한 관심과 의지입니다. 내 집 마련이 급해서 강의 듣고 임장하고 해서 좋은 곳을 타이밍 좋게 구하게 됐는데 이후 관심이 시들해져서 다시 더 좋은 곳으로 거주지를 옮기려고 할 때는 잠깐 동안 그때만 잠깐 또 관심 갖고 또 공부하고 그러면 또 이런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이 쓸모가 있을까요? 이후에 트렌드와 상황은 또 굉장히 변화되었을 거고요. 꾸준한 관심이 없다면 금방 잊혀져 버릴 겁니다. 관심에 대한 집중도는 낮아질 수 있겠지만 항상 꾸준히 뉴스와 정보를 살피고 관심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손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제가 생각하는 손품에 있어서의 방법들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주요 아파트 매매가 전세가를 파악하는 겁니다. 해당 지역을 리딩하는 대장 아파트의 가격 변화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아침 출근 시간이나 해서 일별의 이제 실거래가에 대한 변화를 좀 체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목표지에 대한 진입 타이밍도 계속 모색을 해야 되고요. 이런 걸 알기 위해서는 가격의 변화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웬만한 내가 원하는 목표지 또는 이제 그런 해당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그 다음 목표지에 대한 이런 아파트 시세들에 대한 정보는 이 가격이라는 거는 알고 있어야지 이 가격이 싼지 비싼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는 호재 파악입니다. 교통 호재, 개발 호재, 신축 호재 등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제 무조건적인 호재에 대한 신뢰는 금물입니다. 한 단지에 호재들이 엄청 많은데 그 호재들은 전부 다 실현화될 가능성이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호재들 중에서도 가까운 시일 내에 실현 가능한 호재를 판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역별 수요 및 공급을 파악해야 됩니다. 이 수요는 인구 대비 거주 수요 및 심리 그리고 이 미분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요에 대한 어떤 선행 지표라고도 생각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미분양이 많이 쌓이면 그만큼 사람들이 새로 이제 그 분양 받으려고 하는 어떤 물건들이 많은 거는 그만큼 서로 살려고 하는 심리는 적은 거니까요. 미분양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서로 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심리나 수요들이 많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공급은 연도별 주택 인허가 실적을 파악하면 좋겠습니다.
이 주택 인허가 실적도 공급을 위한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이 수요와 공급에 대한 어떤 되게 중요한 이런 요소들을 파악하는 선행 지표들도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서 이야기 드린 여러 이제 사이트 통계 정보, 지자체 정보에서는 특히 이제 홍익노노에서도 이런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같이 이제 보시면서 손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만의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만의 주요 지표를 비교하고 분석해야 될 거고요. 보통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어플이나 이런 사이트 등에서도 어느 정도의 분석 어떤 지표들을 뭐뭐를 봐야 되고 하는 것들을 제시해 줄 수 있을 텐데요. 그 외에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인만의 분석 지표들을 좀 파악하고 같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가율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또 매수 매도에 대한 심리 또는 구매와 소득에 대한 지수, 구입 부담 지수, 그 앞에 있는 선행 지수에 대한 파악들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또는 어플에서 제시해주는 그런 요소들 외에 좀 더 이제 다른 영향도 있는 또는 밑에 선행이 되는 이런 지표들, 지수들, 여기서 부동산에 대한 선행 지수들은 뭐 주식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앞서서 다양한 요소들을 나만의 방식으로 분석을 할 수 있고 그걸 손품으로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어떤 다양한 시각과 좀 더 빠른 나만의 방법으로 손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실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리스트업을 하는 건데요. 나만의 이제 모의 투자지 혹은 다음 진입지를 리스트업 하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자금 변동 및 진입 타이밍 변화가 생겼을 때 의사결정을 빨리 해야 되니까 항상 이 리스트업이 되어 있다면 상황에 따라서 내가 다음 진입지나 다음 이제 매수에서 거주지를 옮겨야 되는 부분은 이런 리스트업이 된 것들을 통하면 시간을 좀 더 빨리 단축시키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 발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손품을 통한 사전 지식, 임장 갈 곳의 시세 및 주변 정보를 파악을 하고 호재 및 확인해야 되는 사항들을 리스트업합니다. 발품을 하기 전엔 앞서 얘기 드렸던 손품을 먼저 진행을 해서 사전 지식을 획득하고 발품을 가는 것이고요. 발품에 가서는 이제 주변 호재 상태를 체크하고 부동산 중개소 현장을 체크합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한 곳이 아닌 두 곳 이상을 크로스 체크해야 되고요. 또 매물 정보와 현장 사진 수집 그리고 손품 확인 사항 등을 체크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해야 되는 사항들이고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하는데요. 현장을 확인하고 왔다면 이런 체크 사항들을 정리하고 손품 정보와 비교를 하고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만의 보고서 및 블로그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당일날 정리를 하는 게 좋고요. 미루게 되면 계속 미뤄지기 때문에 또 이제 이게 계속 미뤄지면 내 것이 아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발품을 갔다 오면, 임장을 갔다 오시면 정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소화하기인데요. 발품 후에 관심 지역은 주기적으로 시세랑 호재를 체크해야 되고요. 그리고 매수 전략을 짜야 됩니다. 아까 앞서 제가 이제 손품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의 리스트업을 통해서 만들고 얘를 통해서 이제 팩트 체크, 발품을 통해서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이게 이제 완벽한 정보가 되겠죠. 이 정보를 갖고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다음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 매수를 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을 짜는 게 이런 손품과 발품을 통한 나만의 이제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한 선택과 집중인데요.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지역별로는 조정 지역과 비조정을 통해서 나눠서 보고 가격은 9억 미만과 9억 초과에서 15억 미만, 15억 초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세금과 그런 가격에 대한 어떤 정책들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에 포함되기 때문에 구분을 이렇게 나눈 거고요. 전략은 매수하는 전략과 매도하는 전략, 그리고 진입 타이밍은 언제, 규제에 대응하는 건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은 절세가 되게 중요한 전략이라고 얘기 드렸죠.
이렇게 해서 부동산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 좀 이런 저의 어떤 들었던 정보들이 처음 이런 부동산 공부를 하시는 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